네, 앞서 우리가 농지법에 접촉을 받지 않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첫 번째, 농지 전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농지 절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농지 전용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농지법에 접촉을 받지 않기 위해서 농지 전용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지이지만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비농지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농지법에 접촉을 받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얘는 농지이지만 농지법에 접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수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농지를 비농지로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거를 우리가 전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현재 농지 전용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 수반되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농지 전용을 하면서 수반되는 첫 번째 결과가 어떤 거가 되냐면은, 첫 번째, 전용비를 우리가 이제 납부를 하게 된다. 전용비를 납부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용비가 이제 납부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로는 건축에 대한 허가를 우리가 득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전용을 통해서는 전용비를 냈고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다고 해서 지목 변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착공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다 지었을 때 우리가 지목 변경이 되는 거고,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농지 전용비를 우리가 납부를 하고 건축 허가에 대한 것들까지만 우리가 득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농지 전용비를 납부를 한다. 그래서 지목 변경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전용비를 납부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많은 분들께 농지 전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농지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우리가 그 농지법에 대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전용비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용비가 공시지가의 30%였었는데 올해 2024년 7월 3일부터 이 전용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이 지금 현재 감면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실시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라고 하는 요번에 농지법 시행령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개정이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부과율이 인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 관광지나 뭐 관광단지 뭐 이런 쪽에서 농지부담금이 기존에도 이제 감면이 됐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그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면 바로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7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농지에 대한 지금 현재 부담금 자체에 대해서 7월 3일부터 감면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지법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농지 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감면 혜택도 받고 토지의 효율성도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농지 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같이 한번 이렇게 시행령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여기 구체적인 시행령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자체가 해제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8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제주도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농지입니다. 모든 제주도에 있는 모든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20%가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전용비인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30%였어요. 근데 이제 20%로 우리가 감면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용비를 우리가 아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지의 효용 가치를 우리가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내용들 자체가 2024년 7월 3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농지법에 대해서 진짜 자유롭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농지 전용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 땅이 이제 지금 현재 전용비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드려 볼 텐데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토지를 하나 이렇게 한번 샘플링으로 이렇게 집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집어를 한번 쳐보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토지에 대한 항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토지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주소지가 나오게 되겠고 해발고도 그 다음에 지목이 전이고 용도 지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의 지목이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용비를 납부해야지만이 사실은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러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농지들 말씀을 드렸죠.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하지 않아도 농지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본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죠? 계획관리 지역이잖아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인 거기 때문에 지목이 전이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어떤 건축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전용비를 납부를 하고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농지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농지에 대한 지금 이제 전용비가 10%가 인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 같으면은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만 내면 된다. 그러면 토지에 이렇게 공시지가가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제 쭉 밑으로 내려보면은 지금 현재 23년 4월 28일까지 나오는데 최근에 2024년 지금 현재 4월달 것까지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하루방 앱을 통해서 지금 현재 99,900원에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9,900원에 99,900원에 곱하기 30%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99,000 곱하기 30%를 했으면 29,970원을 제곱미터당 이제 내야 됐고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717제곱미터였어요. 717제곱미터를 우리가 전체를 이제 면적을 이제 곱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이 면적에 대한 이제 전용비가 나오게 됩니다. 29,970원 곱하기 717제곱미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야 되는 전용비가 농지 전용비가 2,148만 8,490원을 우리가 이제 예전 같으면 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20%로 감면이 됐으니까 99,900원 곱하기 20%면은 우리가 내야 되는 현재 금액 자체가 19,980원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19,980원을 우리가 이제 곱하기 717제곱미터를 하게 되면은 717제곱미터 그러면 1,432만 5,660원이 되는 거죠. 아까는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용비를 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20%로 개별 공시지가의 20%로 전용비가 지금 현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약 우리가 얼마를 절약할 수가 있냐면 약 영문으로 이렇게 계속 써지네요. 약 700만원 정도의 농지 전용비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농지에 대한 법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싶다. 매년 농지 이용 실태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농사 안 짓냐, 안 지면 처분해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매기겠다라고 하는 행정에 대한 조치가 매년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농지를 갖고 계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농지에 대한 전용비 자체가 인하되는 이 시점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용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건축 인허가를 통해서 농지법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두 번째로는 토지에 대한 것들을 건축 인허가를 해서 거기다가 조그만 오두막집이라도 져가지고 우리가 임대 수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모든 토지들에 대해서 이게 집어를 치게 되면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루방 앱에 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나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뭐 도시지역 안으로 한번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아까 주상공록에 대한 부분들의 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토지가 농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전용을 받지 않아도 농지 전용의 협의가 완료가 됐다라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어디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도시지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성산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녹색으로 쳐져 있는 데가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연녹지 말고 주상공록이라고 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죠?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안에 지목이 지금 현재 농지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지목이 농지인 것들을 연속 지적도로 우리가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목이 뭐 1544라고 하는 이런 과수원이라든지 2191-1번지에 대한 지목이 전인 요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용도지역이 뭐죠?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안에 지목이 전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용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 농지 자체가 전용으로 협의가 완료가 됐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농지법에 접촉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여기는 도시지역인 건데 우리가 도시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이러한 농지 같은 경우에 이게 성산에도 이게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상업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지역 안에 농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제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하나하나 87-9번지 고성이 하나하나 87-9번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여기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일반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안에 일반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농지법에 우리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외적인 사항도 있었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우리가 지정된 그런 토지, 그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 안에서 특히나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지역 빼고 나머지 밑에 보게 되면 관리지역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주도의 관리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관리지역 치자마자 보전관리, 생산관리 뭐 이렇게 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계획관리지역 안에 뭐 이런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농지들은 전용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100%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주도가 7월부터 11월까지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문득 집에 있을 때 등기우편이 딱 날아옵니다. 제주도에서. 그러면 그걸 딱 받는 순간 고객님의 토지는 농지 처분에 대한 대상이 되는 토지 이혼이 언제 날짜에 청문 날짜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왜 농사를 짓지 않는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등기우편을 제주도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몹시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농지법의 어떤 제한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조금 더 받지 않고 내 토지에 대한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첫 번째로는 농지 전용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농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면 농어촌공사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이 각각 따로따로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